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예, 금일은 일단은 오늘 할 내용은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보유한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 그리고 시장 오늘 특징주였던 LG생활건강, 그리고 오늘 추천했던 종목 제이준,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 그 회원분 한 분을 한번 전화로 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터뷰 하려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점들을 좀 대신 여쭤봐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여쭤보시면 저는 즉흥적으로 좀 대답을 하려고 하고요. 뭐 욕을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칭찬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전혀 각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네. 네. 그, 선생님 혹시 그 요즘에 네. 좀 주식은 어떠세요? 제가 저는 주식을 처음에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네. 7월 달 중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생전 한 번도 안 하다가, 아, 네. 그래서 그때 7월 말쯤에 이제 그때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예, 북핵 사태인가 뭐 그때 예. 트럼프하고 막말하고 그럴 때. 예,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갖고 있던 게 좀 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때 처음에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다가 네, 의지할 때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 방송하시는 거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아니, 그래도 사기꾼들도 많은데 어떻게 네. 잘, 딱 보면 알죠. 딱 보니까 예, 이 강의하시는 게 좀 틀리시더라고요. 다른 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봤는데. 아이고, 선생님, 그, 오늘요, 네. 그, 웬만하면 오늘 그냥, 저희를 칭찬하시는 거 말고, 이 마치 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좀 네.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거랑 뭐 저희한테 원하시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간 주식 매매 하시면서 어떻게 수익은 좀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번에 그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 그때부터 그 전까지 다 현금으로 하고 있다가 예. 그때부터 새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까지는 마이너스였댔어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큰 건 아니고 마이너스 전체 금액에서 마이너스 뭐 2.5% 3% 되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 이제 플러스로 들어와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5%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 시장이 그 하락 중일 때 네. 그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매매를 안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기다리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계속 매매를 그래서- 하고 싶어져서.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새로 이렇게, 이제 평생에 했으니까, 네. 새로 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하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갖고 있는 게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뭐 오래 해가지고, 네. 무슨 제 나름대로 뭐가 주관이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처음인 사람은 사실 뭐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다 정리하고 배우면서 하려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저도 지금 선생님 계좌를 네, 매수했었던 단가랑 이런 거 확인해서 보니까 네, 그래도 플러스 된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도 좀 다행인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예. 요새 보니까 2차전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그거를 좀 사실은 그 2차까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 2차 전지 1차 매수만 하셨던 거예요? 그쵸. 아, 그럼 물량이 2차만, 덜 실렸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이런 거 뭐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하다 보니까요. 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같은 그룹에, IT 그룹에 아, 같은 거를 이렇게 두 번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예. 어떻게 될지. 아, 사실 저도 사실 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차 매수씩 하셨으니까 네. 다음에 2차 매수 시기 때 오면 누가 조금 더 강한지 좀 보일 수 있었으면 보이면 좀 모를든가 아니면 그냥 반반씩 하시든가 네. 뭐 아직은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또 네, 약한 게 다른 그룹에 있으면은 그 네. 그룹은 그냥 포기하고 네. IT 쪽으로 뭐 두 개를 가는 게 또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잘 뭐,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시장이 꺾일 때 들어오신 분들은 네. 뭐 한 달 넘게를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손절 걸리기도 하고 네네. 어려웠는데 어떻게 잘 극복하셨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네. 저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크진 않지만 예.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있다가 네, 이번에 좀 시장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기간 때 환불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런 요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네네. 뭐 이해하죠. 돈 냈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뭐 이해합니다. 그 뭐 종목 그 저희 문자를 받고 좀 매수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좀 이렇게 좀 급하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일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거든요. 아, 다행이십니다. 네. 그 선생님이 그 지금 그 현장에 계신 업종이 직장 업종이 어떤 업종이셨죠, 그때? 아, 저는 뭐 반도체 회사인데 그쵸. 팹리스거든요. 저희 그죠. 공장 예. 갖지 않고 있고. 예, 팹리스였죠. 네네. 팹리스 회사거든요. 그러면 팹리스 회사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장 회사 중에 뭐 한 곳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요? 느껴지는, 예. 네. 그거는 글쎄요. 제가 뭐 아니에요. 이게 정답 없어요. 누가 맞고 틀린 거 모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좋습니다. 네. 예, 저도 맨 처음 주식할 때 하이닉스 샀다가 예. 급락한 바람에 그냥 그때 19%인가 손해보고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달 지나서 보니까 그게 예. 다시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 그래서 주식이 참 그런 거.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보유 종목 중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아, 저는 두 종목.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예. 다 지금 보내주신 거 평선에서 네. 그걸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기는 이제 쫓아가면서 예, 예. 몇 개씩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단기 매매는 예, 짧게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추천했던 제이주는 어떻게 매수를 하셨나요? 아, 그건 안 했어. 어저께 예. 제가 하나투어 아, 예, 예, 그거를 매수해가지고 예. 예, 예.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아, 예, 예. 안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게 단기 매매는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현금도 어저께인가요? 문자 보냈을 때 네네. 좀 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단기에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안 했거든요. 아, 예,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지 한 언제이셨죠? 그 주식이 저는 처음? 계좌 이제 처음 만드는 게 7월 초거든요. 아, 7월이에요? 네, 7월 달에 처음 만들어서 예, 예. 아예 계좌 시작된 게 7월이면 진짜 그죠. 기간이 짧네요. 그전에는 뭐 관심은 있었지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네. 있었는데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7월 초에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때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7월 초에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개인이 전대 막 처음 해본데도 그냥 몇 군데 이렇게 다 현금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네. 뭐 되게는 올라가더라고요. 두 개 떨어지고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이게 쉽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선생님 혹시 그 기대 수익이 1년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기대 수익? 저는 뭐 좀 한 제 바람인데 네. 뭐 30%요? 1년에 1년. 30%요? 1년에 30%. 아, 예. 그다음에 2년 되면은 좀 네. 있으면 높아지겠죠. 2년 좀 되면은 그렇죠. 뭐한 50% 50% 정도. 네. 와. 정도. 잘 돼야 될 텐데. 네. 높은 거죠, 이게 그것도. 뭐 사실 뭐 웬만한 그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머리 싸매고 만든 펀드들도 네. 사실 그렇게 올라가는 펀드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은행 이자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실 큰 수익이긴 한 거죠. 뭐 집을 산다 하더라도 1년에 30% 집값 오르거나 이런 시기는 네. 이제 지났잖아요. 네네. 선생님 투자 금액이 얼마세요? 저는 5천이요. 5천만 원이시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30%면 6,500이 돼야 되네요. 1년 후에는요. 네. 만약에 1년 후에 6,500이 안 되면 네. 어떻게 저희를 많이 욕을 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그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요, 근데 뭐 어차피 시장이요. 네. 이게 항상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니까 네. 이게 사실 장담하거나 이르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시장이 원래 좋아야지 뭐 아무리 그 시장의 상태가 나쁜데 하락 시대인데 네. 아무리 뭐 종목이 그것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뭐 저희는 천만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이고. 혹시 저희한테 꼭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바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방송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방송. 예. 네. 그걸 좀 시간 좀 당겨서 그쵸. 좀 늦게 하죠, 저희.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장생 하는 사람들은 퇴근할 때도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네.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42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늦은 거죠. 네, 조금 그죠. 그러면 방송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몇 시 정도면 괜찮으세요? 방송 시간? 저 같은 경우 한 6시? 딱 6시에 네. 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게. 네, 네. 아. 6시나 7시,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장 끝나고 한 4시 정도에 바로 녹음해서 최대한 6시 안에는 올릴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아니, 해야죠, 뭐. 네. 저희도 사실 너무 늦게 퇴근하니까요. 다 피곤해 하거든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이렇게 비빌대거든요. 그쵸. 예전에 유튜브 방송 보실 때 보니까, 네. 방송에 퇴근 시간이 되게 늦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빨리 그러니까 퇴근해야 늦게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이게 해석했기 누적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렇게 있으니까. 선생님 하나만 더 그럼 얘기해 주세요. 더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예. 네. 그러고 요새 방송했을 때 잘했어 딴 데 있잖아요. 예, 내일에 관심주라든지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후기 방송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잘난 체 하는 그런 방송보다는 네, 그렇죠. 그죠? 내일의 관심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뭐 상승한 거를 말해서 뭐 합니까? 그게 그죠? 네. 그래서 내일의 관심주나 혹은 오늘 하락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좀 더 비중을 높이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락했는데 이게 만약 자기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은 이게 네. 더 대기를 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 종목에서 특별히 뭐 하락이 많이 갔다든지 네.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안 되고, 어차피 늦어서, 내일부터는 반드시 꼭 요거 꼭 지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이런 식으로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때 고마운 게, 네, 맨 처음에 이거 이제 가입하고 나서, 네. 사실은 그때는 처음 방송 봤을 때 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때 이게 돈 내고 가입한다는 게, 그렇죠. 어렵죠. 돈 내고 가입 안 해도 이거 이 방송만 봐도 될 것 같은 사람들까지 두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 잘 말씀해 주시고, 아, 오늘의 예. 산주에 대해서 그때는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막상 가입을 해서 보니까 그때 그 가입하고 나서 원격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원격 했죠. 네, 그때 이렇게 처음에 그때 강의해 줬을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도 한번 선생님 일정 잡아서 원격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딱 화면을 띄우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 평면선이 여러 개 많으니까 헷갈리죠. 어렵죠, 눈에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예. 그거 가지고 사실 그게 사실 뭐 별건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 아. 딴 거 이제 이렇게 딱 차트 봐도 네, 뭐 이렇게 좀 약간은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올라올 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데 뭐 제가 불만 같은 게 아직은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 모르죠. 아, 지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단은 말씀하신 거 방송 시간 땡기는 거랑 오늘 자랑하는 거 말고 내일의 관심주랑 하락하는 거 위주로 좀 하는 거, 그리고 원격 이런 거 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은 뭐 평소에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네? 오른 거 뭐 자랑은 별로 안 하시던데. 아,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연락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오늘 일단은 저희 7월부터 주식 시작하셨던 한 고객분이랑 통화를 했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 7월이면 정말 주식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일단 뭐 저희도 일단 최대한 방송 시간 이런 거 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를 좀 내용을 좀 진행해 볼게요. 오늘 지수를 보면, 오늘 어땠나요? 옵션 만기를 치고 좀 무난하게 좀 지나가는 이런 좀 느낌이 살짝은 났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제가 지수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포지션으로 보았을 때는 상방과 하방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어서 크게 시장의 변동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다만 어떠한 주체에서 프리미엄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변동이 필요했었던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요런 변동이 막판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일단 거래소거든요. 거래소 보면 수급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선물과 콜 쪽에서 혹은 푸 쪽에서의 어떤 수급 변동이 좀 급격하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보면. 그쵸? 이렇게 좀 변동들이 급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누가 이거 무슨 뭐라고 할까요?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거에 맞춰서 조용하게 지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선물 옵션 만기는 보통 3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거래소도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소에서가 변동이 좀 컸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에 갑자기 이제 상승 전환했거든요. 이 부분은 현물에서의 수급은 아니었고, 그쵸? 푸 쪽에서의 수급이 강했었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지수는 어떻게 잘 방어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현물의 지수의 어떤 하방이 좀 지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직은 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땐 진짜 한번 물량을 실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이 딱 그 경계에 왔어요. 저번에 경계에 왔다가 한번 무너졌죠. 근데 요번에 다시 경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걸 뚫을지 다시 무너질지는 봐야지 압니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좀 같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가 사실 애매할 정도로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하지만 거래량은 셀트리온이 좀 확실히 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총 대비한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OCI는 역시 좀 오늘 강한 모습이었죠. OCI가 이렇게 굵직하게 올라간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보면. 근데 이게 좀 계속 과거로 보면 어때요? 이게 빨간 줄이 연단이거든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OCI를 어떤 어제 말씀드렸던 고점 매물대의 느낌으로 끊어서 한번 보면 OCI는 지금 딱히 거래가 막힌 게 딱히 매물대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정도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한 요 언저리가 한번 좀 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 한 요 정도. 지금 딱 라인이에요. 근데 요 라인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물대까지는 한 15% 정도가 구간이 남았거든요. 16%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면 하는 거고, 아마 이런 OCI 종목들은 지금 이제서야 수급의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쵸? 이거 보면 아시죠? 수급의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걷는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보면 하락하다가 오늘 좀 하락을 좀 만회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급에 의한 어떤 변곡점인지는 좀 봐야 돼요. 오늘 하루에 이런 양봉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특이한 거는 오늘의 특징주에서 저는 LG생활건강을 좀 봤거든요. 제가 파란색을 그은 거는 의미 있는 매물대를 한번 고점들을 연결한 겁니다.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닿는 부분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 속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가격대의 하단에 왔을 때 오늘 LG생활건강이 반등을 보여줬어요. 반등. 그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강하게 들어왔고, 근데 최근까지 계속 개인이 사서 빠졌다가 오늘 드디어 약간의 수급의 변곡이 생겼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수급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의 대장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맥스도 반등을 강하게 하고, 비슷하죠, 모양이?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그쵸?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추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좋아져야 ODM, OEM 업체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코스맥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천했던 제이준 코스메틱도 같은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 약간의 성향은 조금 달라요. 제이준은. 그건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세아제강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지금 보는 이동평균선을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은 200일,
50일 요게 가장 요걸 많이 보고요. 저는 5일, 10일, 20일, 30일 이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흐름만 보기 위해서 좀 깔아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1000일 이동 평균선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색이 1000일이고 빨간색이 50일, 검정이 200일입니다. 그리고 세제강은 일단은 보면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사실 앞으로의 어떤 매물대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과 전고점 요 정도인데 이걸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세아제강은 다른 철강 업체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버티신 분과 손절하신 분으로 나뉘는데, 버티신 분들도 꽤 있고 손절된 분도 꽤 있는데, 일단은 주식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게 반등을 해도 바로 그 다음날 그 장악을 해버리면서 음봉으로 쭉 흘러버렸거든요. 근데 흐를 때 또 사실은 거래량이 들쑥날쑥 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 어떤 바닥 구간에서, 그렇죠? 이걸 한번 그어보면 요렇게 과거에 의미 있는 이런 매물 구간에서 대충 그어볼게요. 거의 천일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요 구간에서 조금,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좀, 지지가 보여지나? 이런 정도 느낌. 그죠? 그래서, 세아자격은 지금이 요 구간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매물 구간에서, 그쵸? 한 번에, 눌렸다 갈 수도 있고요. 바로 돌파해버리면 정말 강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체크해보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요 라인,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요 라인, 요 최근에 거래량 가장 많았던 여기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 구간을 강하게 깨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 몰려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이 구간이면 4월 달이거든요. 4월이면은 지금 한 5개월간이라고 하면 약 한 100일 혹은 뭐 한 120일 정도의 이 안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가격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심리가 좋아졌겠죠. 그렇죠? 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한 120일 이상 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 매물이. 이 매물만 돌파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물이 바로 근접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한동안 매수를 못했어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하고, 이게 쉬지 않았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가서 매수를 못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카카오처럼 과거에 돈 못 버는 구조였던 회사가, 그죠? 회사가 돈 버는 회사 구조로 바뀐다라면 회사가 자체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은행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의 그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쉽게 전고점들을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턴이 했죠. 벌써 돌아갔죠. 다. 이 매물대는 지났고 앞으로 중요한 매물대가 이 매물대예요. 요거를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보면, 그러니까 14만원 요 언저리 때 매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매물대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한 8% 정도 구간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게요. 대신에 일단은 과거에 카카오의 어떤 수급이 아니에요. 현재는 수급이 돌았어요. 이렇게
변했고 이 구간으로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좀 대충 얘기했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저희 역시도 이 종목을 한 번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릴 때 사실은 어떤 저평가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일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도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는 고퍼주들이 좀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평가주들이 금리 인상되는 시기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면 뭐 요 언저리 구간 때 해가지고 요때 저퍼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저평가주들을. 그죠? 저평가주들이 다 올라갔고,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근데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바로 빠져버릴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어떤 악재들, 현대차 관련해서 악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위아는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3분기가 진짜 바닥인지, 진바닥인지, 진바닥 다음 실적이 진바닥을 찍고 이제 실적이 턴하잖아요. 4분기 때부터는. 현재 나온 가이던스 상에는. 그럼 보통, 보통 주식은 그 전에 반등하고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의 바닥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마 현대위아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겨울 거예요. 항상 이 진짜 바닥이다 이 이야기를 현대위아는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 어때요? 내년이 요렇게만 돼준다면, 그쵸? 지금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돌아선다면, 그죠? 멕시코라든지 중국의 공장들이 어떤 효율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조금 완화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거든요. 1조 6천억. 한 고객께서 오늘 그 현대위아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께서 오늘 통화를 해보니 거의 현대위아 박사더라고요. 그분께서도 분석하기를 보통 요런 중형주 정도의 종목이 1조 5천을 깨기는 어렵다. 신세계도 그랬고 뭐 어떤 이런 비슷한 종류의 주식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위아의 실적이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돌아 나갔선다. 내후년에도 좀 점진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묶여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묶여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순식간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50% 정도씩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매물 구간대 선을 한번 걷보면 이 구간 이런 정도의 악재들, 나쁜 매물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8,000원 정도 때 한 번에 저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4,000원경대 매물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 5만, 그러니까 6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까지만 회복되면 다 아마 웬만한 고객들은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쉽게 회복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 종목의 물량이 너무 많다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악재는 나올 대로 다 나왔는지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압력을 받게 됐을 때 이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한테, 현대위아라든지 모비스한테 단가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만 없다면, 그쵸? 아마 실적이 돌아 나간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교체 수요들이 예상돼 있거든요. 아이고, 왜 글씨를 잘못 썼네요. 교체 수요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돌아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을 하려면 바로 상승 가지가 않죠. 횡보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락하던 종목이 횡보가 되려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면, 그죠?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와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무언가가 좀 진정될 때, 그리고 다시 이익의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모멘텀. 아이고, 글씨를 오늘 엄청 틀리네요. 모멘텀. 이 모멘텀이 무언가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다라는 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거든요. 아마 본인들도 비록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게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물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들을 투매시키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때만 잘 참고 견디면 시간은 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위아는 이런 정도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주가 제이준 코스메틱이거든요. 제이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 사드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좀 어떤 의심이 당연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이준 코스메틱이란 종목을 이런 의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첫 번째가 중국 현재 영업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보통 이제 이걸 좀 써드릴게요. 일반적인 다른 화장품주보다 일단 얘네들의 매출 비중은 중국이 80%예요. 그리고 면세점, 대부분 중국인인 면세점 매출이 10% 정도, 기타 한 10% 정도인데, 얘네들은 사드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사실은. 얘네들이 힘들었던 거는 현지 마케팅을 좀 감소했던 거,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만 계속 잘 팔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출이 약간의 연기된 거 정도이지, 실적이 매출이 크게 타격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주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영업 상황은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와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6월 9일 정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제이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요. 아주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이 좀 더 들어가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 티몰에서 그 순위를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죠? 중국 내 글로벌 순위에서 2위가 나왔어요. 2위. 그리고 한국 브랜드에서는 1위.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중국 오프라인 쪽의 채널이 어떻게 좀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중국 왓슨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있는 왓슨스. 거기에는 지금 중국 왓슨스가 현재 그쪽에 뭐 여러 가지 그 포함해가지고 점포 포함 오프라인이 5,400개 입점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왓슨스가 3,0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가 일단은 완료가 돼 있어요. 꽤 많이 입점해 있는 상태죠. 근데 앞으로 뭐 추후에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더 늘린다고 실적과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은.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한테 가장 이제 좀 성장 동력은 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 쪽에 어떤 성장 동력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그 주류 베리모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주류 베리모어. 그러니까 그쪽과 플라워 바이 제이준이라고 해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완료했죠. 했고 이제 2년 동안 마스크랑 스킨케어 제품을 이제 생산할 거예요. 미국의 전문 화장품 그 유통사 그 매사라는 곳을 통해서. 그렇죠? 현재 드루메리 모어가 운영 중인 화장품 그 브랜드인 플라워도 역시 매사를 통해 팝업 스토어나 월마트에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이 되는 거니까 꽤 큰 성장 동력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좀 특징적인 것들은 이 회사가 자랑하는 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유통 채널이 단일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총판이 하나. 이거에 대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가장 크고, 그리고 이게 보통 타 업체들은 총판이 여러 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번들링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할 때 필수로 현재 재고와 무관하게 몇 개 이상 구매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다른 유통 채널에 이렇게 넘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이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총판이 하나다. 그리고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고 총판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화돼 있다라는 게 아주 좋은 하나 이슈고, 그리고 이들의 이슈였던 이벤트, 주식 이벤트였던 보호 예수 물량, 그리고 스톡 옵션 물량, 이런 것들 다 7월 말로써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물량의 70% 정도는 제이준 경영진 거고, 나머지 물량의 또 60% 정도도 어떤 사모펀드의 물량인데, 그거 역시도 제이준의 경영진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매출 비중이 일단은 면세점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 점이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서 사실 그래서 들떨어지는 계기가 된 것도 있고, 얘네들의 매출 상향이 상당히 높았어요. 사실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ROE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ROE로 따지면 16년도에 ROE 예상 ROE가 확정 ROE가 25, 16년도에 ROE가 31, 17년도, 16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18년도의 ROE는 36. ROE가 30%대가 넘는 거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 회사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25%가 넘어가거든요. 이거 역시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제조업들, 현대위아 같은 것들은 뭐 3%, 1% 이래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제이준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 가죽 전문 업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회생 절차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화장품으로 왔고 이쪽으로 이제 더 매진을 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의 산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제 한번 제가 방식을 한번 살짝 연습했던 이렇게 저항 지지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한 8,100원 정도까지는 저항대에서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보여져서 저희도 일단은 8,2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거 말고 사실은 경쟁사 대비해서 평균 PER로도 많이 계산하잖아요. 지금 현재 경쟁사들 예를 들어서 뭐 제닉 뭐 22배가 넘죠. PER. 그렇죠? 토니모리 32배. 한불 16배, 에이블 CNC 15배, 한국콜마 20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PER이 21배 정도가 넘어가요. 현재 화장품 쪽에서는. 그래서 이 동사의 이 제이준의 12 물량을 모두 반영하고 2017년 예상 EPS 488원 적용한 수치가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1,500원 정도. 그렇죠? 평균 PER로 보면 거기서 보수적으로 한 20% 할인해도 한 8,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들이 가격을 산출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니까 그들도 이 가격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도 이 가격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은 어떤 대외적인 어떤 모습들 때문에 어떨진 사실 조금 불안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은 일단 돌아갔다.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평균 PER. 그렇죠? 그리고 LG생활건강의 반등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화장품들보다는 좋다. 하지만 이걸 왜 단기 매매로 말씀드렸을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은 IT, 그죠? 제약도 있죠. 2차 전지도 있죠. 그 개별적인 어떤 게임주들도 있죠. 그 정책 관련한 수혜주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메인인 거고, 이런 메인들을 포트에 안정적으로 담아놓은 사람들이 남은 물량으로 약간의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 매매라고 한 거고, 단기 매매라는 거는 시간의 단기가 아니라 수익의 단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 수익. 뭐 3일 후에 매도하라 이런 단기가 아니라 보통 한 20% 이상 수익 날면 매도하는 거를 한 10% 정도면 매도하라. 이익 실현하라. 이런 단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거고, 다만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다 좋지만 주변 상황들이 조금 힘든 구간이다 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추천은 종목이었고, 내일 추천 종목은 ELP라는 회사예요. ELP는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ELP라는 회사 ROE가 이번 연도 2017년도 예상 ROE가 43입니다. 이러면 된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8.96, 약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순이익이 36%.
별 차이가 안 나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보통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근사치로 살짝 차이 나는 게 더 좋아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너무 차이 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ELP에 대해서 내일은 사실 오늘 추천드릴까 하다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았고, 이것도 역시 단기 종목으로 보면 좋고, OLED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든 회사예요. 근데 아주 마진율이 좋다. 마진율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에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건 가격 결정력이 있다. 쉽게 누군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업이익률이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쫙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이 수급만 조금 개선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전방 산업도 좋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가 ELP다라고 말씀드리고, 환인제약이라든지 케어젠 역시도 관심권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아차하면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로. 케어젠 아주 괜찮은 회사고, 그죠? 그 탈모 쪽에서 비중이 많죠. 환인제약은 돈 버는 회사 중에 하나죠. 제약줄 중에 어떤 성장성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번 수 있는 제약회사 몇 군데 되지 않은 회사가 환인제약. 이때 저희도 요런 왕창 한번 매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매수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추후적으로 더 갈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요 라인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이 구간 그리고 이 매물대가 속해 있는 요 구간이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를 잘 극복하고 반등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만약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아마 이 밑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못 지켜내면 그냥 하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회사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죠. 일단 지켜봐야 되죠. 2018년도에 ROE가 일단은 살짝 꺾였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종목이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익 실현을 하여도 뭐 무방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긴 시간 좀 녹화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유튜브 방송 시간을 6시 정도로 맞춰달라. 퇴근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락 종목 그리고 내일의 추천주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원격 회원에게 원격 진행을 했을 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도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